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2024년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인프라 서비스 사업 설명회 사회를 맡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김진일 수석연구원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주관하고 DPG 인프라 서비스 사업 참여 희망 기업과 기관, 지자체 등의 정보화 사업 담당자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인프라 서비스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시작에 앞서 국민은행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사는 AI 애자일 기반 DPG 혁신 서비스 개발 지원과 AI API 기반 DPG 혁신 서비스 개발 지원, DPG 허브 인프라, 디지털 자원 허브 구축, DPG 테스트베드 지원, DPG 데이터 레이크 운영,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설명의 시작에 앞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인프라 서비스 사업들을 주관하고 계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혁신 서비스 과장 손종골 과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손종걸 과장입니다. 예,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에서 가장 누구나 이제 공통의 플랫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나아가서 이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는 공공과 민간의 이제 다양한 데이터와 서비스가 안전하게 연결되고 융합되고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 허브라는 큰 이름으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ISP를 진행하였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허브를 중심으로 테스트베드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 그리고 초거대 AI 서비스가 서로 연계되고 융합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이제 수행한 ISP를 기반으로 올해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허브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철학에 따라서 민간과 공공이 같이 협력하고 융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구축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로 기본적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작년에 우선 먼저 구축했던 테스트베드 데이터 레이크와 연계하고 초거대 AI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동작하도록 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각각의 개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저희가 이제 플랫폼 구축 사업과 더불어 서비스 개발 사업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애자일 혁신 서비스 개발이라든지 API 기반 DPG 혁신 서비스 개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의 참여와 아이디어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애자일 개발 방법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보화 사업 혁신과도 맞물려 있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해본 결과 사용자의 요구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해서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 분야 정보화 사업이 이런 애자일 서비스가 더 확산돼서 좀 더 이제 국민의 편의에 맞는 서비스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레이크 테스트베드도 민간의 우수한 최신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올해는 이제 시험 검증에서 더 나은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할수록 지금 현재 시범 서비스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고요. 정식 오픈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이제 적극적인 참여와 사용 그리고 피드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저희가 이제 설명드릴 다양한 사업들이 각각의 사업들로 이제 분리되어 있고 각각의 이제 사업 수행 기관들을 선정하고 있지만 상호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계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와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니아에서는 각 사업에 이제 수행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 참여 시 반드시 양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끝으로 이제 다시 한번 오늘 그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인프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손정걸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인프라 서비스 사업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모든 설명이 끝난 후에 한 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김정다빈 선임님이 AI 애자일 기반 DPG 혁신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I 애자일 기반 DPG 혁신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 발표를 맡은 정다빈 선임입니다. 네, 발표 순서는 사업 개요, 추진 내용, 추진 체계 및 추진 절차, 공고 안내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개요입니다. 최근 공공 유사 시스템 통합, 첨단 기술 도입 등 시스템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사전 실증 부족으로 인해 오픈시 장애 사례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및 시스템 연계 확대, AI 지속 적용 고도화 등을 위해 신속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AI 애자일 방법론 확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AI 애자일 방법론이란 AI가 기본적으로 적용된 서비스에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 후 AI 및 소프트웨어를 지속 고도화 및 최적화하는 개발 방법론입니다. 이번 사업 목표는 다양하고 급격하게 변하는 국민의 디지털 서비스 요구 사항에 민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AI 애자일 개발 방법론 확산을 위한 시범 사업 지원입니다. 두 번째로 AI 애자일 방법론을 활용하여 국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대국민 체감형 AI 기반 혁신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사업과 다른 점은 AI 기술이 필수적으로 도입돼야 하는 점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추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AI 애자일 기반 DPG 혁신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정부 출연금 총 15억 6천만 원 정도이고요. 총 4개 내외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컨소시엄당 약 4억 정도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올해 12월 13일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AI 애자일 방법론을 활용한 국민 체감형 AI 기반 혁신 서비스 개발 지원입니다. 다음은 추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요청 사항은 AI 애자일 방법론 기반 국민 불편사항 해소와 업무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대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 개발입니다. 기존 공공에서 제공하지 않는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공공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접근성 제약 등으로 인해 활용이 불편한 서비스 개선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안 요청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혁신 서비스 개발 전 과정에 AI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베타 테스트 후 착수 4개월 이내, 그리고 스프린트는 2회 이상 실시해야 됩니다. 애자일 방법론의 기본 취지인 핵심 기능 개발부터 추가 개발 등 형태 등 점진적인 개발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애자일 개발 도구를 활용해서 애자일 혁신 서비스를 개발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테스트 베드를 활용하고 이제 전담 기관에서 주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술 지원 조직을 지원을 통해서 서비스를 개발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발 완료 후에 확산을 위해서 서비스는 API 형태로 테스트베드에 등록하고 데이터는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 축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과제의 필요성, 과제의 추진상의 문제점, 해결 방안, 기대 효과 등이 포함된 백수와 성공 사례 보고서 제작, 그리고 성과 보고의 발표 홍보 등 지원을 하는 과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보고서에서는 지속 고도화 및 중장기 운영 방안, 상용화 방안 등을 포함해 주시면 됩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23년 에자일 기반 혁신 서비스 예시인데요. 과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AI 기반 난임 케어 서비스입니다. 이제 AI 기반 난임 케어 서비스는 AI 기반 난임 시술 예측 및 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목표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4개월 이내 베타 테스트를 오픈하고 최소 2회 이상 스프린트를 수행을 통해 서비스를 개발을 했고요. 우선 첫 번째로 1번 발굴을 보시면은 국내 저출산 문제 심각과 난임 시술 출생아 중 급증에 대한 이런 사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과제를 기획하게 되었고, 이 난임 시술 데이터 확보, AI 모델 개발, 앱 개발 등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구축을 한 다음에 난임자, 전문가, 일반인으로 구성된 사용자로부터 만족도 조사, 앱 사용성 평가 등을 위해서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 수렴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능 수정 및 앱 UI UX 개선 등 기능 앱 고도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런 한 사이클이 스프린트 1회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에자일 서비스는 이런 스프린트를 2회 이상 거쳐서 좀 신속하게 개발을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원 자격 및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자일 혁신 서비스 개발 사업은 NI 홈페이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업 공고가 올라와져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참여하실 분들은 자세한 내용은 공모 안내서 등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 지원 자격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유의하실 점이 중앙,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컨소시엄의 구성 공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이제 내부 규정 등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제 제안서 접수 시 심의 결과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공모 방식은 자유 공모 방식인데요. 중점적으로 AI 에자일 기반으로 서비스를 기획하셔야 되고, 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제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원 방식 자부단 지원 기준입니다. 상호 출자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컨소시엄 구성원별 정부 지원금 집행의적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19조 및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 및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에 따라서 기관 부담금, 현물 또는 현금을 부담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비율은 발표 자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추진 체계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절차는 현재 NIA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고, 4월 23일 화요일까지 제안서 접수 마감일입니다. 향후 5월 10일에 금요일에 평가 예정이고요. 위 일정은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중순쯤에 과제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5월 말에 협약 체결 뒤 12월 13일까지 사업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추진 체계입니다. 주무부처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고요. 그리고 전담기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입니다. 다음은 실제 공고가 올라간 내용들 말씀드릴 건데, 공고 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23일까지고요. 그리고 컨소시엄 구성은 4월 22일 18시까지입니다. 접수는 지금 디지털 제안서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제안서 통합관리 시스템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 제안서 접수 마감 기한은 4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입니다.
그리고 과제 지원 대상 및 사업자 선정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다음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컨소시엄 구성은 필수고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지자체 등과 같은 수요기관,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개발 가능한 민간기업과 같은 공국기업과 기관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이것으로 에자일 혁신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AI, API 기반 DPG 혁신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정대진 선임님이 이어서 계속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어서 AI, API 기반 DPG 혁신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 또한 공고가 진행 중이고요. 해당 공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사업 개요, 추진 내용, 추진 체계 및 절차, 공고 안내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은 이제 정부 주도의 대국민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으며 민간의 첨단 기술 활용과 민간 공공의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 연계 활용 등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간이 함께 성장하는 공통 기반이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API 사업의 목표는 민간의 공공 데이터 서비스 첨단 기술 API를 활용하여 국민 일상생활 편의 개선 등 대국민 체감형 AI 기반 혁신 서비스 개발 지원입니다. API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방점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를 제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부 활용 서비스 데이터를 외부와 연계 또는 기존에 기개방하던 서비스 데이터를 융복합하여 사용성이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서비스나 데이터 API 개발 지원 또한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업명은 AI, API 기반 DPG 혁신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이고요. 지원 금액은 정부 출연금 총 한 4억 6,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총 1개 내외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 4억 6,50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올해 12월 13일까지고요. 주요 내용은 민간 공공 API를 활용한 국민 체감형 AI 기반 혁신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 내용입니다. 제안 요청사항은 민간 공공 데이터 서비스 첨단 기술 API를 활용해서 국민 체감형 AI 기반 혁신 서비스를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기존 공공에서 이제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 편의 개선,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민간 공공 서비스 사일로 해결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주요 내용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AI를 포함하여 민간 공공의 데이터 서비스 API를 결합, 조립 등을 통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발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 데이터 API를 최소 6종 이상 개발해 주시면 됩니다. 서비스 개발은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 클라우드 기반으로 개발한 서비스 데이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테스트베드를 활용하고 그리고 에자일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지능정보에서 운영하는 기술 지원 조직을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해주셔야 됩니다. 개발한 API 데이터는 DPG 허브를 통해 적절한 인증 권한 체계를 기반으로 개방 연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점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종료 후에도 컨소시엄 등 자체 예산으로 API 서비스는 최소 3년간 유지 운영하셔야 됩니다. 부가적으로는 에자일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백서 성공 사례 보고서 제작,
성과 보고 발표 홍보 등 지원 과업이 있고 결과 보고서는 뭐 지속 고도화 및 상용화 방안 등을 포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년에 23년 API 서비스 혁신 서비스 개발 에이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리어 프리 여행 지원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요. 교통약자가 탑승 가능한 대중교통, 저상버스, 택시 등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대중교통 운행 정보 API를 개발을 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만든 API 개발 리스트는 총 7가지로 발표 자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국립현대미술관 맞춤형 전시환경 서비스를 이제 저희가 작년 사업에 했었는데 ICT 기반의 관람객 측정 및 특성 정보를 활용하여 맞춤형 전시환경 추천 서비스를 제공을 한 사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7개의 API들이 개발되어 지금 개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원 자격 및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자일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고요. 좀 주의하실 점이 이 사업은 단독으로 좀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앙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이런 심의회 구성 운영한 뒤에 제안서 접수 시 심의 결과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공모 방식은 에자일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자유 공모 과제이고요. API를 활용하고 국민 체감형으로 AI 기반 혁신 서비스를 대해서 제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호 출자 매칭 펀드 방식으로 이제 공모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출연금 지원 기준 및 민간 부담금 현금 부담 기준은 자세한 사항은 지금 본 공고에 올라 있는 기준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추진 절차 및 추진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월 23일 화요일까지 제안서 접수 마감이고요. 5월 10일 중에 평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중순에 과제조정위원회를 거친 뒤 5월 말에 협약을 체결하고 12월 13일까지 사업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무부 부처는 마찬가지로 디지털 정부 플랫폼 정보위원회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 전담 기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공고 안내서에 올라 있는 자료를 요약한 자료이고요. 공고 기간은 4월 23일 화요일까지고 컨소시엄 구성 승인은 4월 22일 18시까지 그리고 제안서 접수 마감은 4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API 사업은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지자체, 정부 출연기관, 공공기관 등과 같은 수요기관 그리고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개발 가능한 민간기업들 등 기관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해 주신 정다빈 선임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DPG 허브 인프라 디지털 자원 허브 구축 사업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옮겨서. 네. DPG 허브 인프라 디지털 자원 허브 구축 사업 발표를 맡은 김진일 수석연구원입니다. 우선 본 사업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그 여러 정부 부처나 부처가 운영하는 또는 정부가 운영하는 여러 그런 플랫폼들하고 연계 이런 것들이 좀 고려돼야 되다 보니까 지금 아직 그 정부 부처나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하고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제안 요청서가 완성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DPG 허브가 뭔지 그리고 이제 간략한 저희 사업 방향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제안 요청서가 완성이 돼서 그때 공고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선 DPG 허브가 뭔지에 대해서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는 이제 공공의 여러 가지 데이터나 그런 서비스 API 이런 것들이 그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 포털,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개방,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도메인별로 분야별로 공공의 데이터나 서비스가 민간에 개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에 대한 어떤 API들도 각 기관별로 또는 하이픈이나 코큰 같은 그런 API 마켓 이런 데에서 이제 별도로 이제 제공하는 플랫폼에 따라서 각 개발자나 기업들은 그런 해당하는 플랫폼들을 찾아가면서 그런 각 자원들을 찾아서 조합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분야별로 좀 분산되어 있는 자원들이 민간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 이런 디지털 자원을 한 곳에서 쉽게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해서 개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PG 허브의 그런 주요 구성 요소로 이제 4대 구성 요소로 디지털 자원 허브, 그러니까 민간 공공 데이터와 서비스를 등록 저장하고 쉽게 편리하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자원 허브와,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자원들을 개발하고 시험하고 검증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그리고 민간 공공이 기보유하고 있거나 이 DPG 허브를 통해서 새롭게 생성한 여러 가지 데이터나 그런 서비스들을 데이터들을 축적 융복합해서 여러 가지 학습을 지원하는 데이터 레이크, 그리고 민간의 초거대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AI 학습 및 모델링을 지원하는 초거대 AI, 이렇게 4개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PG 허브는 우선은 기존의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나 서비스를 관리하고 유통하는 플랫폼들은 여기에서 사이클이라고 하는 1번의 자원 검색 및 활용, 그리고 이제 5번의 운영을 지원하는 1번과 5번 정도의 그런 역할을 많이들 지원을 하는데요. DPG 허브는 자원 검색 및 활용부터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개발 검증을 지원하고,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축적 분석하는 부분들, 그리고 초거대 AI를 통해서 이거를 학습하고 지능화하는 부분, 그래서 이걸 다시 자원허브에 등록해서 여러 가지 유통하고 운영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자원의 전주기 생태계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목표 모델 개념도를 좀 그려봤고요. 여러 국민들께서는, 기업이나 국민 이런 여러 이 DPG 허브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사용자 포털을 통해서 접속을 해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검색하고 활용하실 수 있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마켓의 제공차 포털을 통해서 접속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 자원을 제공하고 유통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원스톱 간편 인증을 통해서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민간과 공공의 여러 그 자원들은 디지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연계해서 안전하게 연결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런 자원들은 디지털 자원 등록 저장소에 카탈로그 형태로 또는 여러 가지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은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멀티 클라우드로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원허브와 초거대 AI, 테스트베드, 데이터 레이크가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럼 디지털 자원허브의 간략한 간단한 구성 요소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자원, 저희 이제 데이터나 서비스, 그런 빌딩 블록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을 저희는 디지털 자원이라고 통칭하고요. 이런 디지털 자원의 자원을 그런 자원 제공자가 등록 저장하고 이용자가 쉽게 통합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원 등록 저장소에 API 명세 등으로
등록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런 자원의 제공자에서 사용자까지 디지털 자원이 안전하게 연결되고 제어 관리될 수 있도록 디지털 파이프라인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자원의 어떤 보안 등급에 따라서 자원의 등급에 따라서 오픈 레벨, 그리고 비즈 레벨, 시큐리티 레벨, 이렇게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서 등급별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고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DPG 허브를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간편 인증을 구현할 예정이고요. 그를 통해서 개인에 대한 어떤 권한 관리와 디지털 자원에 대한 접근 제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자본허브, DPG 허브 구축 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의 어떤 추진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올해 1단계로는 우선은 정부의 디지털 자원 중에서 외부에 개방 연계 가능한 그런 자원들을 대상으로 한 DPG 허브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기능 구현, 디지털 자원 등록증을 저장을 하고 기능을 구현하는 그런 DPG 허브 인프라 구축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공공 데이터 포털이나 그런 21대 빅데이터 플랫폼 등 주요 그런 개방이 가능한 그런 자원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플랫폼, 그리고 민간 주요 API 마켓플레이스 등과 연계를 해서 DPG 허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2단계의 그런 기관 공유 가능한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그런 인프라 구축, 그리고 연계 확대, 그리고 3, 4단계의 운영, 이런 단계까지 4단계의 추진 로드맵을 수립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총 1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발주가 나갈 예정이고요. 사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8개월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우선은 저희가 발주 준비 단계에 있어서 좀 가능한 구축 적정 기간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3월 말에 저희가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 지원 예외 적용 심의를 진행을 해서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풀었고요. 4월부터는 저희가 각 부처 협의하고 행안부 사전 협의, 보안성 검토 등을 통해서 발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우선 사업은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네, 이어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김성진 책임님께서 DPG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테스트베드 운영 사업을 맡게 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플랫폼 혁신팀 김성진 책임연구원입니다. 발표 순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을 할 거라서 일단은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에 추진 배경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이제 자기 아이디어화를 해서 시스템을 만들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과 개발 도구가 필요로 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개인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많은 시작점을 문제점이 좀 야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해서 스타트업 그리고 개발자 등 국민 누구나 디지털 플랫폼 혁신 서비스를
손쉽게 개발, 시험, 검증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이 좀 부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과 공공에서 제공하는 API들을 활용을 해서 개발, 시험, 운영까지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없었다고 확인이 되어서 저희가 테스트베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테스트베드 올해의 사업 목표로는 민간과 공공, 데이터 서비스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국민 누구나 혁신 서비스를 테스트, 개발, 검증할 수 있는 DPG 테스트베드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작년과 다른 경우에는 테스트베드와 데이터 레이크가 별도의 사업으로 나갔는데 올해는 통합 사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크게 변동된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부족한 자원뿐만 아니라 그 개발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쉽게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쉽게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 지원 조직 체계를 강화를 해서 그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DPG 테스트베드 운영입니다. 지원 금액으로는 정부 출연금으로 한 62억 정도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사업 기간은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2024년 12월 13일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 방식은 디지털 전문 계약 제도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2024년 테스트베드 제일 큰 과제 중에 세 가지를 뽑는다고 하면 테스트베드 기능 개선과 데이터 레이크 기능 개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 기술 지원 조직 운영입니다. 추진 내용입니다. 저희가 상세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하나의 그림으로 모든 걸 다 표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2023년도 저희가 테스트베드와 데이터 레이크 진행했던 내용들을 포함한 내용이고요. 붉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2024년도 추가 개선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서비스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이용, 그리고 API 이용, 그리고 SaaS 이용, 플랫폼 이용이죠.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고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CSP 3사 멀티 클라우드 지원을 지금 제공을 하고자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가 API 같은 경우에는 민간과 공공 약 1200여 건의 정도 테스트베드에 API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발 도구, 데브옵스나 노코드 등 개발 도구들을 지금 시스템에 연계를 해놨는데 저희가 좀 크게 장점으로 본다고 하면 개발 도구와 DPG API에 등록되어 있는 그 정보가 두 개가 연계가 돼서 SaaS에서 그 API를 땡겨서 쓸 수 있게 개발할 수 있는 연계까지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2024년도가 제일 크게 바뀐 점은 저희가 이제 그 개발 분석 도구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GPU 자원을 좀 제공을 해야겠다라는 점이 알게 돼서 외부에서 제공하는 GPU 자원과 저희 테스트베드에서 제공하는 기능 제공하는 클라우드 이용 서비스에서 GPU를 연계를 할 예정이고요. 거기서 연계된 GPU 자원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 레이크에서 제공하는 분석 도구를 활용을 해서 이용자가 분석할 수 있게 좀 체계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초고대 AI 같은 경우에도 초고대 AI가 개발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계를 할 예정이고요. 데이터 레이크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 도구를 테스트베드와 연계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일반인과 다 포함해서 개발자도 같은 경우에도 자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거고 서비스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DPG 기술 지원 조직을 별도로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그 구성된 조직을 통해서 저희가 테스트베드와 데이터 레이크 운영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 목표치가 총 160건 이상의 목표치를 가지고 있고요. 상세하게 넘어가면 첫 번째가 테스트베드 기능 개선입니다. 저희가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용자들이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크런칭 기법을 통해서 테스트베드 기능을 고도화할 예정이고요. 현재 베타 테스트를 2차까지 진행한 상태이고 1차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한 상태고 거기서 이제 도출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현재 2차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술 지원 조직과 협업을 통해서 베타 테스트를 계속 진행해서 테스트베드 기능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비스 중에 테스트베드의 멀티 클라우드 기능, 현재 CSP 3사에 대해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 지금 구현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의해서 상호 호환성 확보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지원까지 체계를 확보를 해서 이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API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200여 건에 대한 API들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범위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범위를 늘어나갈 계획입니다. 개발 도구도 좀 더 다양화된 개발 도구, 국민들이 좀 바로 쓸 수 있게 저희가 사스 형태로 해서 수요를 받아서 개발 도구를 확대할 예정이고요. LMN 기반으로 개발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이용자들이 만약에 초고대 AI 개발을 하든 어떻게 개발을 하든 좀 바로 코딩을 쉽게 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기능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같은 테스트베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간편 로그인을 통해서 회원 가입 없이 카카오나 아니면 네이버 계정으로 바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를 좀 더 확대를 할 거고 일반 이용자도 일반 계정으로 회원 가입할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를 할 예정이고요. 거기서 소속되어 있는 기관과 기업들의 정보를 수집을 해서 별도 수집을 정보를 해서 인가된 사용자만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좀 더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스트베드는 피드백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그 서비스를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인 조직 체계를 만들 거고요. 공공존과 민간존을 병행을 해서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를 둘 다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할 예정입니다. 테스트베드와 초고대 AI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 사업을 통합으로 테스트베드 사업자가 아마 총괄해서 좀 운영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데이터 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가 데이터 레이크인데 데이터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 저장 그리고 분석에 대해서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를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일반 인용 분석 도구와 전문가용 분석 도구가 있는데 그 사스 형태로 서비스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를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가 데이터 안심 구역을 지정을 하고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데이터 안심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의료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좀 더 폐쇄적인 공간에서 안정성을 가진 그런 환경에서 분석을 해야지 효율성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물리적, 기술적 그리고 관리적인 문제점들을 전부 다 개선해 나가야 할 점들이고요. 필요한 이해관계자들 협의 같은 경우에는 저와 함께 풀어 나가면서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GPU 서버 자원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외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GPU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 자원들과 저희가 이제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자원을 연계를 할 거고요. 연계된 자원들을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지원 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술 지원 체계는 크게 보면 전문 기술 지원과 교육 코칭 지원이 있습니다. 전문 기술 지원은 저희가 이제 안심구역 운영이나 아니면 GPU 자원 이용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이 기술적으로 필요한 요건들을 저희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지원 체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베드의 포럼 포털이 있습니다. 그 포털을 통해서 이용자들한테
신청을 받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할 거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환경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 코칭은 저희 앞서 정다빈 선임님께서 공모 사업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이어서 저희가 에자일 같은 경우에는 코칭 교육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아마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교육과 코칭을 저희 전문 지원 조직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베더 데이터 레이크 통합을 위한 기술 지원 책임 및 운영에 대한 센터 수립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계획안이라서 좀 더 변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안심구역과 자원 지원 그리고 통합 지원을 할 수 있는 영역별로 구분을 해서 전담 조직과 전담 인력 그리고 기술 지원을 위한 일반 조직 등 이용자들을 위한 조직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테스트베드와 데이터 레이크 그리고 초거대 AI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공모전 아니면 경진대회를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이것도 기술 지원 조직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추진 체계 및 절차입니다. 추진 절차는 현재 사업 설명회를 기준으로 저희가 4월 중으로 디지털 전문 계약 제도를 통해서 제안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요. 5월에는 제안서 평가 그리고 그 후에는 기술 협상 및 협약 체결을 할 예정이고요. 12월 13일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추진 체계는 앞서 동일하게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입니다. 전담 기관은 NIA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김성진 책임님 감사합니다. 밖에서 좀 마이크가 안 들리신다 그래서 무선 마이크로 좀 발표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 다음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다빈 선임이 DPG 데이터 레이크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랫폼 혁신팀 정다빈 선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발표를 3개나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이니만큼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PG 데이터 레이크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업 개요입니다. 추진 배경은 민간, 공공의 여러 도메인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이제 각 시스템에서 분산되어 관리하고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제 연합 데이터 레이크 구축을 통해서 이제 분산된 분야별 데이터를 안전하게 민간, 공공 데이터와 융합하고 또한 분석하고 활용하는 이런 연합 데이터 레이크 구현을 하는 사업입니다. 연합 데이터 레이크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물리적으로 분산된 여러 데이터 레이크를 연계해서 단일 데이터 레이크 내에 있는 것처럼 데이터를 축적,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목표는 분야별 연합 데이터 레이크를 지정, 운영하고 국민 체감 분야, 신산업 분야 등 이제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러한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융복합, 초고대 AI 접목을 통해서 혁신 서비스를 개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사업명은 DPG 데이터 레이크 운영이고요. 예산은 총 40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5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고 컨소시엄당 최대 한 8억 정도 내외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마찬가지로 12월 13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방식은 공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진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레이크 개념도가 지금 발표 자료에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2023년에 데이터 레이크를 구현한 내용입니다. 다양한 외부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한 기존 데이터 플랫폼, 공공 데이터 플랫폼과 같은 이런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SaaS를 활용해서 이제 시각화 분석, 뭐 API 생성, 뭐 MLOps 등을 지원하는 기능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공공 서비스, 민간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분석 서비스, 뭐 초고대 AI 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플랫폼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제 초록색으로 보이시는 내용이 2024년 구현 예정인데요. 2024년에는 연합 데이터 레이크 구현을 통해서 분산된 분야별 데이터를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제 사업을 목표로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과업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 우선 첫 번째로 데이터를 생산하고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 체감 분야 및 신산업 분야 등 혁신 서비스를 위한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발굴, 확보,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고 자체 보유 데이터 및 뭐 신규 데이터 수집과 생산 그리고 기관 간 연계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 계획 등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산된 데이터를 개방, 공유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분야별 연합 데이터 레이크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이제 DPG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서 연계, 개방, 공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연합 데이터 레이크 구조로 통해서 이렇게 연계, 개방,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방형 방식으로 데이터를 연계하고 또한 생산된 데이터는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통해서 데이터의 최신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품질은 데이터를 구축하는 단계부터 오픈 포맷, 개방 표준을 적용하고 이런 품질 지표 기준, 오류 제거 등 품질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고 품질 검증 확인 등 이제 품질 관리 체계를 이제 구축해서 데이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잘 쓸 수 있도록 이제 품질을 좀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 레이크가 민간 클라우드 기반이다 보니까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해서 데이터 수집, 생산, 정제 등 구체적으로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제시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제 기관별 특성, 현행 법 체계, 뭐 인프라 운영 인력 현황들을 고려해서 이제 민간 클라우드 되도록이면 활용을 하시는데 기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반영해서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모 사업은 좀 서비스 개발까지 저희가 염두를 해두고 있는데 데이터 레이크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민간 공공 데이터를 융복해서 데이터 분석, 뭐 AI 모델 개발 등 이제 국민이 또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레이크 혹은 DPG 테스트 베드를 통해서 서비스를 개발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DPG 허브 안에란 플랫폼 안에서 이제 데이터 레이크, 초고대 AI, 이제 테스트 베드 등 이런 유기적인 좀 사업 연계를 통해서 DPG 허브의 활용 방안을 높이고자 저희가 이런 식으로 DPG 허브 간의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해서 서비스 개발 등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음은 관리 및 장애 대응인데요. 마찬가지로 IT 서비스이기 때문에 뭐 장애가 나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관리 또한 계속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추진 절차 및 추진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이제 4월 중순쯤에 과제 공모 등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5월 말에 평가를 진행하고 6월 초쯤에 과제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협약이 체결되면은 마찬가지 12월 13일까지 사업을 수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무 추진 체계는 기존과 말씀드린 체계와 같아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3개째 고생해주신 정다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진행함에 앞서 저희 플랫폼 혁신팀 저희 원에서 이 디지털 인프라 및 서비스 사업을 총괄하고 계신 NIA 디지털 혁신팀 나성욱 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플랫폼 혁신팀장이고 제가 맡은 사업이 이제 오늘 설명한 거 다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설명이고요. 이제 앞에서 설명을 잘 이제 해주셨는데 이제 크게 보면은 약간 애자일 그리고 API를 융복합해서 만드는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 기반의 혁신 서비스를 국민 체감의 혁신 서비스를 만드는 어떤 사업에 대한 설명이 3건 있었습니다. 그게 AI 애자일 기반 DPG 혁신 서비스, 그다음에 AI API 기반 DPG 혁신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에 DPG 데이터 레이크 운영도 사실은 도메인별 혁신 서비스를 만드는 이제 그런 사업이라서 서비스 만드는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3가지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째 발표를 해주셨던 게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인데 저희가 작년에 테스트베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그 테스트베드를 기반으로 현재는 이제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테스트베드의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계속 보충해 가고 있고 그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뭘 하냐 이게 질문이 오면은 뭐 API들이 많기 때문에 API를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제 개발 지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멀티 클라우드를 이렇게 도입했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간의 이제 상호 호환성 운영성 시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합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가 데이터 레이크 같은 것도 만들어 놨는데 데이터 레이크를 만든 거는 그 기반 위에서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AI 모델을 개발하라는 건데 이제 올해는 작년에 만들었던 테스트베드와 데이터 레이크를 이제 통합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테스트베드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네이티브 상호 호환성 API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분석한다거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하나의 큰 테스트베드를 통합해서 만든다는 게 있고요. 작년에 이제 그 DPG 허브라는 거에 대한 ISP를 했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DPG 허브에 대한 이제 구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DPG 허브는 데이터를 다 모아놓는 데이터 이제 저장소가 있고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이제 최종 시스템에서 이제 잘 흘러가게 데이터든 아니면 서비스가 만드는 이제 파이프라인 같은 게 있고 그 파이프라인에서 중간에서 스톱이 안 달라고 그러면 인증 체계가 잘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증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인프라 구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테스트베드 지원이나 이제 허브 구축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질문은 그 이플로우에서도 받을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유튜브 채널 통해서 받을 예정인데요. 일단 이플로우에서 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좀 해주시면은 저희 직원이 아마 마이크를 드릴 예정입니다. 예,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거수하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 질의 전에 자신의 소속과 성함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 디지털 정책 과장 최현주입니다. 궁금한 게 2가지인데요. 그 설명하신 것 중에 첫 번째랑 2번째에서 그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위원회에 거쳐도 되는지 예, 그거 맞습니다. 예, 네, 예. 그거 궁금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방금 전에 그 DPG 테스트 베드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지자체도 그게 참가가 가능한지 이용이 가능하다면 저희는 어떤 역할로 들어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저희가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을 이제 해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컨소시엄, 그러니까 이제 주관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이 하는데 컨소시엄이 한 두세 군데 있는데 이게 그 두세 군데가 적정하게 이제 선정이 돼서 컨소시엄에 오도록 하는 저희가 하나의 뭐 방안으로 내부에 심의를 거쳐서 그 컨소시엄을 이제 가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저희도 뭐 R&D 과제 이런 거 하게 되면 컨소시엄 거쳐서 가거든요. 만들어 갈 때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거를 저희가 기관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이 참여할 수도 있고요.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자기네가 서비스를 개발할 때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기관에서도 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관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변경한다고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시험이든 뭐 검증이든 이런 거 또는 뭐 개발이든 이런 게 필요하시면은 저희 쪽에 참여를 하셔갖고 저희가 제공하는 어떤 두 가지입니다. 기반 서비스, 저희가 데브옵스 등등등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시험하고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이 있어서 그 전문가가 그것들을 이제 검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로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가전 클라우드에서 전문위원 맡고 있는 허정혜입니다. 지금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이 60억으로 예산 편성돼 있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어떤 테스트 목록 같은 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해결을 해야 될 리스트가 그 다음에 만들어지고 그 사업 기간 안에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확실하지 않아서 어떤 것인지 질문 드려봅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테스트베드에 에서 해야 될 거는 개발을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테스트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교육 코칭, 뭐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160건이라고 얘기를 일단 했어요. 160건이 목표고, 그걸 한 60억으로 나누면은 뭐 한 건당 뭐 예산이 얼마인지는 일단 예측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걸 테스트해야 되는지에 대한 리스트는 그거는 진행을 하면서 뭐 수요 조사 또는 기관이 요청 베이스로 진행할 예정이고, 어떤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좀 더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테스트일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뭐 단지 그냥 뭐 이용 안내나 설명으로 끝나는 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 정도는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구체적인 어떤 건에 대해서 해결할 거는 그거는 사업자 선정 이후에 뭐 첫 번째는 조사를 할 예정이고, 두 번째는 계속 디맨드 베이스로, 요청 베이스로 기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어떤 주제는 결정이 돼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상호 호환성 시험, API를 통한 어떤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발, 시험, 검증, 그리고 코칭 교육 지원입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초거대 AI를 적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초거대 AI 서비스가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어가지고 어느 서비스를 채택하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부분도 거기에 쏠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디풀정 허브에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은 초거대 AI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것으로 한정하지 말고 지금 나와 있는 기술들을 다 테스트를 한 번씩 정부에서 해보셔서 어떤 게 앞으로 디풀정 허브에 적합한지 이를 찾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지금 사실 계획서만 봐가지고는 좀 보이지가 않아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 초거대 AI를 적용하는 거는 저희가 초거대 AI 이제 API를 이제 테스트베드 이용자들이 쓸 수 있게끔 이제 할 예정이고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중소기업 이제 테스터 뭐 개발자인데 내 서비스를 만드는데 초거대 AI API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저희 테스트베드에서 이제 초거대 AI AP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근데 저희 쪽에서는 오늘 이제 한 다다음 주 정도에 4월 안에 초거대 AI 이제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서 공급 기업들은 아마 선정을 할 예정이에요. 쭉. 그런데 거기서 선정된 공급 기업의 API를 우리가 연결을 시켜놔서 우리 쪽에서도 그 공급 기업이 제공한 API를 쓰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 공급 기업은 제가 알기에는 하나 선정하는 게 아니고 복수를 선정하고 작년에도 4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근데 올해도 아마 복수를 선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 이렇게 막 한정해서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예. 저희 그 뭐 유튜브에 나온 질문이 있으면은 좀 읽어주시면은.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화본부에서 온 김성익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두 가지 혁신 서비스 개발 사업에서 지원 방식이 상호 출자 방식인데요. 이게 출연금 등 지원 기준에 이제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지원 사업에서 전액을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저희 같은 기관이 별도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이게 상호 출자 방식이기 때문에요. 매칭 펀드고 기관에서 제가 이제 퍼센테이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관에서 출연금이든 아니면은 현물이든 일부 이제 부담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그 퍼센테이지는 아마 거기 정해진 그 룰대로 따르면 되고요. 아마 기관은 현금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거는 아닌 거, 현금은 아니고 현물이었던 것 같아요. 현물은 인건비 막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예. 제가 알기에는 현금이 아니면은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의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임세미님이 AI 예잘 API DPG 혁신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의 경우 개방해야 하는 API 데이터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개방을 해야 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다 개방을 해야 되는 거인데요. 근데 작년에도 그랬지만 사유가 있으면 개방을 못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데이터나 이 서비스가 예를 들어서 뭐 개인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못 한다거나, 또는 이 서비스를 개방함에 있어서 안쪽에 있는 백에 있는 시스템에 아주 크나큰 지장을 일으킬 수 있다거나 뭐 이유가 있으면은 이제 개방을 안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개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할 수는 있는 이제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건 안 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예. 제가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데이터 레이크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개방된 데이터를 옮기는 거는 그거는 저희가 뭐 지향하지는 않고요. 기관에서 갖고 있는 그리고 공유 데이터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개방을 안 한 데이터를 이제 옮기는 걸 말씀을 이제 드린 거고 레이크로 옮겨서 이제 옮기는데 그럼 데이터 레이크가 민간 클라우드인데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레이크 같은 경우는 민간 클라우드에 그 지금 현재 그 CSAP 인증 존에다가 이제 데이터 레이크는 구축할 예정이고 그 존 자체는 비공개 데이터까지는 이제 거기에 옮겨서 이제 분석 같은 걸 할 수가 있고요.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불안하다 이러면 뭐 익명화 이런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뭐 안심존이나 안심구역 같은 거를 좀 지정하는 거를 사업과 별도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뭐 데이터 옮기실 때 큰 걱정 없이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해 주시면 예. 테스트베드 환경은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 건지 그리고 별도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테스트베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월, 5월 정도에 일단 베타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 베타 테스트 중인데요. 베타 오픈을 할 예정이고 그 전이라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오픈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타 오픈을 하는 이유는 저희도 뭐 작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테스트베드가 진짜 멋있게 만들어져 갖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다 보니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일단 리소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야 되는데 현재 1,200개 정도가 모여져 있고 그걸 올해 계속 뭐 수십만 개로 수만 개 이렇게 리소스로 업그레이드 해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또 쓰시는 분들이 뭐 API, 뭐 클라우드 환경,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런 것도 희망을 하시지만은 오히려 뭐 GPU나 그다음에 안에 들어오셔서 그냥 자동으로 코딩을 하는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추가로 요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올해 그런 것들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모든 분들이 쓸 수 있게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베타 오픈한다는 거는 오픈을 이제 하고 저희가 이제 기술 지원 신청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네, 저 빠붐이라는 이제 커뮤니티 사업을 시작한 저 대표 정민섭입니다. 이 디지털 비즈니스 특성상 이렇게 사업을 구상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글로벌화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게 속성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잘 이용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해서 이렇게 그 글로벌한 서비스까지도 여기서 이렇게 그 기반으로 해서 어떤 글로벌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는 것도 여기서 가능한 건지 그것 상정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그 정부의 데이터가 이제 있고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클라우드 CSAP 정도의 는 이제 준수하는 뭐 그 정도의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뭐 글로벌 이런 것들 다 같이 활용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뭐 글로벌 어떤 서비스를 한번 이제 제안을 해서 검토를 했는데 데이터가 해외에서 막 유통되고 처리되고 이러는 거는 제가 알기에는 그 CSAP 기준상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등급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봐서 그런 것들은 이제
수정이나 업그레이드 요청을 좀 드리는데요. 뭐 그런 어떤 기준에만 맞으면은 뭐 쓰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활용하고 이런 것들은요. 예. 뭐 과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정책적인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 예. 그 디지털 플랫폼 정보 해외 진출에 대해서 방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제 설명드린 인프라나 서비스 구축 사업 요 사업 내에서는 별도로 특별히 이제 해외 진출 관한 내용은 현재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 디지털 플랫폼 정보 실현 계획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사업은 그 중에 이제 일부 인프라랑 이제 서비스 구축하는 사업이고 디지털 플랫폼 정보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별도로 또 그 위원회와 저희 또 행정안전부가 같이 진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건물 들어오시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건물 그 옆에 그 디지털 플랫폼 정보 해외 진출 지원 센터이기도 합니다. 이 건물이. 그러니까 이제 그건 주로 이제 행안부가 그 전자정부 사업이나 또 이제 디지털 정부 사업이 이제 해외 진출하는데 이제 지원하는 역할을 이제 아마 이제 팀장님 팀이랑은 다른 팀일 텐데요. 그 니아에서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랑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안부 그리고 최근에 기재부 뭐 그 외교부까지 해가지고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통해서 이제 개발된 서비스나 인프라 등이 이제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 지원하는 얼라이언스, DPG 얼라이언스는 그런 그 추진 체계를 좀 만들어서 아마 그 4월 중에 좀 발족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 사업을 통해서 개발된 서비스들도 그 이 사업이 아니라 그런 다른 그 채널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앞으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까 질문할 때 같이 하려다가 빼먹은 게 있어서 다시 하나 질문드립니다. 데이터 레이크 사업에 CSP가 참여하고 있는데 3개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아까 발표 장표에서 보여졌는데요. 삼성 클라우드가 이제 이런 플랫폼으로 괜찮은 서비스인데 왜 거기에 표시가 안 돼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알고 싶고요. 그게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 레이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뭔가 CSP한테 돈을 이렇게 지급하고 이런 거는 사업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CSP들이 다 참여를 해갖고 저희 사업과 링크만 가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API를 줘갖고 링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링크 방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래서 기관들이 이제 선택해서 쓰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지급이 되는 거라서요. 아마 뭐 참여를 할 의사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링크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뭐 CSP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정도가 가능하다고 그래갖고 일단 그 정도로 연결을 해놓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또 유튜브에서 질문이 왔다고 그래서 저희가 AI 애자일 기반 DPG 혁신 서비스 개발 사업의 경우 최종 결과물의 형태에 정해진 사항이 있을까요? 웹, 모바일 앱 등 사용자에게 적절한 형태이기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알기에는 작년 같은 경우 뭐 사스 형태도 있었고 앱 형태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거 뭐 형식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결과물이 앱스토어에 올린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 앱스토어라는 게 그 스토어인 거죠. 앱에 대한 스토어 이런 걸 올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니면 뭐 사스 그 마켓플레이스에 올리는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형태는 상관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DPG 허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디지털 자원 등록 저장소, 디지털 파이프라인 등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원스톱 간편 인증 고도화라는 건 현재 진행 중인 NEID랑은 다른 건지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디지털 자원 저장소는 그 아까 설명도 조금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뭐 민간이나 공공이 보유한 API든 아니면 뭐 데이터 API건 뭐 아니면 서비스 API건 뭐 아니면 뭐 빌딩 블록 형태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모든 자원들을 모아놓는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그 모아놓는 게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모아놓는다는 그런 거가 아닙니다. 그렇게 모아놓는다는 게 아니고 물리적인 데이터나 어떤 서비스는 각 이제 엔드 시스템이 갖고 있는 거고 그 엔드 시스템에 있는 거를 우리 허브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이제 활용한다는 거는 개발로 활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필요한 경우 데이터를 땡겨 온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뭐 메타데이터든 뭐 API건 파일이건 이런 형태로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원 저장소의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그 개발된 서비스가 스마트폰으로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에서 실제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땡겨 올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엔드 시스템에서 저희까지 이제 시스템 땡겨오는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떤 파이프라인은 그냥 오픈 레벨로 이렇게 땡겨올 수도 있고, 어떤 파이프라인은 뭐 내부에서 뭐 개인 정보가 있어서 좀 레벨을 좀 올려서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내부 업무 시스템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마이데이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땡겨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실제 데이터를 땡겨오는 그런 거를 저희 파이프라인이라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인증할 때 NEID 같은 경우는 하나의 수단인 거죠. NEID는요. NEID 수단이기 때문에 NEID도 포함해서 저희 뭐 원스톱 인증 체계는 구현하는 걸로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요거는 아마 실제 이제 RFP가 나오게 되면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오픈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추가로 질문하실 분 없으실까요? 네, 오늘 설명과 답변이 너무 잘 돼서 잘 된 것 같습니다. 뭐 이 설명의 이후라도 저희는 항상 그 담당자들이 질문해 주시면 다 답변해 드리겠고요. 네. 오늘 오늘 설명드린 발표 자료도 저희 NIA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들이 생기시면 각 담당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4년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인프라 서비스 사업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가실 때 방명록 안 쓰신 분들은 꼭 좀 작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등록이 필요하신 분은 나가시는 길에 저희 직원들한테 그 주차증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도장 찍어 드립니다. 그게 있어야 출차 가능하시니까요. 꼭 요청해 주시고요. 잊으신 물건이 없도록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